다가오는 25일은 6.25 전쟁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정전협정 70년, 북한을 향한 혐오와 사회적 갈등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성찰하는 심포지엄 현장에 CPBC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부위원회인 계층별 위원회 재편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양화 등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일지 짚어봤습니다. 일상 속 수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한마디 말에 큰 위안을 얻기도 반대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비폭력 대화가 중요한 이유를 국제공인 트레이너인 이윤정 대표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적대와 혐오는 사회 통합을 해치고 평화로 가는 길마저 어둡게 하는데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앞두고 이를 성찰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 정전체제는 남북 간 이념 대립과 적대적 감정해고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음에도 북한을 향한 적대적 감정은 물론 혐오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됐습니다. 분단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종북, 빨갱이 등으로 상대방을 부르며 혐오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감정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와 신냉전에 이르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거치는 동안 이렇듯 혐오와 갈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도덕과 규범의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노미, 그 아노미의 현대적 버전이 저는 바로 이 혐오의 확산과 굉장히 깊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적 마음과 분단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확산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정전체제 70년이 지나면서 평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상태를 전혀 상을 그려낼 수가 없대요. 김 교수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주체인 인간으로서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맺고자 마음의 전환을 이룰 때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형제 자매로서 혐오와 갈등을 뛰어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을 지닌 형제 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평화로운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시는 교황님의 회칙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적절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주교는 불완전한 주체들인 우리가 갈등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여정이 바로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여정, 즉 시노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노드 기도문을 함께 바쳤습니다.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CPBC 윤재선입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부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계층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2기 위원회가 임기를 마친 지 시일이 꽤 지났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3기 계층별 위원회 재편을 언급하면서 2기 위원들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대화와 포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직속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달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화 창구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에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를 대변하겠다며 만든 계층별 위원회 2기의 임기도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8개월이 지난 상황. 김문수 위원장은 얼마 전 계층별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2기 계층별 위원들과 노동계에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않고 잠정 휴업 상태로 2기 위원회의 임기를 마친 지 한참이나 지나 다양화 실질화를 위원회 재편의 구실로 삼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가 그 전에 저희가 해왔었던 일들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평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뱉는 정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전 정부 인사 물갈이, 노동계와 거리두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층별 위원회가 주로 한국노총 추천 인사들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의제별 위원회랑 부문별 위원회는 잘 굴러갔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한국노총 사람들도 아니고 어찌됐든 개별적인 추천을 거쳐서 가긴 했지만 개별적인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김문수 위원장이 뭐 직무유기?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사노위가 지향하는 바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경사노위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노동자 계층을 포함하자고 만든 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같은 계층별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운영을 살펴보면 자발적이든 타이든 일부 계층은 배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도 계속적인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3기 계층별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경사노위가 사회 포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대화를 갖다가 어떤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고, 노동 정책도 현재 노동 정책 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정부 노동 정책 기조부터가 바뀌어야 되고, 네. 노동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CPBC 김현정입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숨을 쉬듯 하는 대화인데 일상 속 대화에도 알게 모르게 폭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국제공인 트레이너이시자 비폭력 대화 톡앤톡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윤정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비폭력 대화라는 말을 앞서서 드렸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비폭력 대화의 개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그러면 보통은 폭력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간디가 말한 비폭력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성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익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그럴 때 나타나는 나의 폭력성이 있는데, 그 나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그 상태, 그것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화를 비폭력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안에서의 비폭력 대화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적인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질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상대가 내 고통을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지 않고 관찰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찰에 대한 나의 느낌을 말하고, 또 그 느낌 뒤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표현하고, 또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부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고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할 때 내 마음이 잘 전달되기도 하고, 네. 또 상대의 마음을 잘 들을 수도 있죠.
네, 사실 한 방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는 쌍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더욱더 잘 인지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 파고든 대화 속의 폭력성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이렇게들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옳다 그르다 내 기준으로 말할 때도 폭력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거, 모욕하는 거, 또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또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네. 강요하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건 당연하지라든지 뭐 학생은 이게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단절된 순간이 생기는 때 그때 이제 폭력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사실상 뭐 많이 들어봤던 저도 학생 때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한데 최근에 또 우리 가족을 위한 비폭력 대화 수업이라는 신간도 내셨잖아요. 네. 익숙한 만큼 언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쉽게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비폭력 대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서 막말하게 되는 경우, 네. 또 하나는 너무 안전하지 않아서 단절하는 경우, 그러니까 억압된 분노가 쌓여졌다가 이렇게 불특정한 대상한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뭐 자식, 어린아이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한 생명체로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게 가정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기고 뭐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화로 잘 질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직장인에게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직장 생활 내에서의 이 비폭력 대화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제 의견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건데 일단 관계 안에서 뭔가 내가 듣기 힘든 상태로 누군가가 표현할 때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건 나에 대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뭐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분리하는 거죠. 저분은 지금 자기의 불만을 자기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평가적인 이야기를 빼는 게 직장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로 보고 들은 것만 표현하는 거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대표님께서는 비폭력 대화 강사이시잖아요. 비폭력 대화를 알게 되어서 바람직하게 개선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하게 한 사례 정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이혼을 하거나 뭐 어떻게 헤어질 방법을 막 찾고 있던 부부가 왔는데 공감을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서로의 같이 산 기간 동안에 대해서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했는데 그 부인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헤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공감받게 하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폭력 대화 국제공인 트레이너 이윤정 톡앤톡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